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열심히 걷고 또 걷는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욱신욱신 아프기 시작하고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심하면 평지를 걷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분명히 건강을 위해 걷기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더 나빠진 것 같은 이 황당한 느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훨씬 큰 건강 효과를 얻는 걷기법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매일 만보 걷기를 하다가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절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정형외과 및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이 대규모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 중 매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 가운데 무려 절반 가까이가 걷기를 시작한 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무릎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무릎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걷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인지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건강을 위해 걷고 있는 분들의 절반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걷기가 무릎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무릎이 어떤 구조로 충격을 흡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는 체중의 약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이 전달됩니다. 몸무게가 60kg인 분이 걸으면 매 걸음마다 무릎에 최대 300kg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이 충격을 대신 흡수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50대부터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손실되고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근육으로 걷게 됩니다. 결국 근육이 흡수해야 할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연골로 전달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니어에게 잘못된 걷기가 무릎을 망가뜨리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걷기 자세가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팔자걸음으로 걷는 분들을 본 적 있으시죠? 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린 채 걷는 그 자세 말입니다. 국제의학학술지 랜신 뉴머톨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발끝 각도가 틀어진 채로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 안쪽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정상 걸음에 비해 최대 37%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매 걸음마다 무릎이 37%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수천 보를 걸으면 이 압력이 누적되어 연골을 마치 사포로 갈아내듯 조금씩 닳게 만드는 거예요. 팔자걸음 하나가 무릎 수명을 수년씩 단축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너무 곧게 편 채로 걷는 이른바 학다리 걷기입니다. 보기에는 바른 자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릎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걸음걸이 중 하나입니다. 무릎 관절에는 연골판이라는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릎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여야 합니다. 무릎을 완전히 편 채로 발꿈치를 쿵쿵 찍으며 걸으면 충격이 연골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뼈로 전달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연골판 손상과 함께 무릎뼈 자체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이 자세로 걸어온 분들이 나중에 방사선 촬영을 해보면 연골이 눈에 띄게 닳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무릎을 살리는 시니어 맞춤 걷기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 스포츠의학 전문의들과 물리치료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걷기 시작 후 4주 만에 무릎 통증이 평균 62% 감소했다고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 달도 안 되어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발의 각도입니다. 걸을 때 양발 끝이 정면을 향하도록
즉 11자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랜싱 류머톨로지 연구에서는 발끝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5도에서 10도만 조정해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게 줄어들고 연골 손상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평생 팔자걸음으로 걸어오셨던 분들은 특히 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2주에서 3주 안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걸을 때 발끝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수명이 수년은 연장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발 디딤 순서입니다. 올바른 걷기는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중간을 거쳐 발 앞쪽으로 무게가 이동하는 3단 보행 방식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발의 아치가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하고 종아리 근육이 2차적으로 흡수하며 무릎 연골에는 훨씬 줄어든 충격만 전달됩니다. 반대로 발 앞쪽이나 발바닥 전체로 쿵쿵 디디며 걸으면 충격 흡수 단계를 건너뛰어 무릎으로 충격이 직접 전달됩니다. 소리로도 알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발소리가 크게 들린다면 그건 무릎에 불필요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보폭과 속도의 균형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빨리 걷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빠른 걸음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보폭이 너무 넓은 상태에서 빠르게 걸으면 발이 몸의 중심보다 훨씬 앞에 착지하게 되고 이때 무릎에 역방향 충격이 가해집니다. 실제로 미국 델라웨어 대학 메디컬 센터 물리치료 연구팀의 연구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하루 5분씩 자신의 체력에 맞는 속도로 걷게 했더니 증상 악화 위험이 현저히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무리한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즉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가 무릎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는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상체 자세입니다. 허리를 구부린 채 앞을 바라보며 걷는 자세는 몸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시켜 무릎에 훨씬 많은 하중을 집중시킵니다. 올바른 상체 자세는 귀와 어깨와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서는 것입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10m에서 15m 앞을 향합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뒤로 펴고 복부에 살짝 힘을 주어 코어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이 자세 하나만 바로 잡아도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20% 이상 분산됩니다. 등이 굽은 시니어 분들이 이 자세를 의식적으로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놀라울 만큼 줄어들었다는 임상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팔 스윙입니다. 걷기에서 팔의 역할이 무릎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팔 스윙은 무릎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팔을 90도로 가볍게 구부린 후 몸의 중심에서 크게 흔들지 말고 앞뒤로 자연스럽게 스윙하면 상체의 회전력이 하체로 전달되면서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이 직접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줄어들고 관절 전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팔을 주머니에 넣거나 뒷짐을 지고 걸으면 이 추진력이 사라져 무릎이 전체 하중을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걷기 자세를 알았다면 다음은 걷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속도로 쭉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무릎에 가해지는 누적 충격은 훨씬 적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벌 워킹입니다. 인터벌 워킹은 3분 동안 평소보다 약간 빠르게 걷다가 3분 동안 천천히 걷는 것을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5회 반복하면 총 30분 운동이 완성됩니다. 국내외 임상 연구팀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인터벌 워킹과 일반 걷기를 비교한 결과 인터벌 워킹 그룹에서 허벅지 근력이 일반 걷기 그룹에 비해 최대 산소 섭취량은 약 10% 더 향상되었고 혈압 개선 효과도 눈에 띄게 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인터벌 워킹이 관절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충격을 분산시켜 오히려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매 걸음마다 같은 강도의 충격이 반복되는 일반 걷기와 달리 강약이 교차되는 인터벌 워킹은
근육과 관절이 충격에 적응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무릎 주변 근육을 미리 깨워두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른 자세로 걸어도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바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무릎 연골에게 매우 가혹한 행동입니다. 잠자는 동안 관절액이 굳어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기 시작하면 마치 윤활유가 없는 기계를 갑자기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찰력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지니 연골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걷기 전 딱 5분간의 워밍업 루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펴고 구부리는 동작을 10회에서 15회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관절액이 무릎 전체에 고루 퍼지면서 연골 표면이 촉촉하게 코팅됩니다. 둘째,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줍니다. 발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발이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손으로 벽을 짚고 서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것이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해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핵심 준비 동작입니다. 이 5분짜리 워밍업이 무릎 수명을 10년은 늘려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걷기 후 마무리 루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가 끝나면 무릎 주변 근육이 수축되어 경직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근육이 무릎 관절을 과도하게 압박해 통증이 지속됩니다. 걷기 후에는 반드시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을 각각 30초씩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는 동작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한쪽 발을 뒤로 들어 올려 발목을 손으로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이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매일 해줘도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다음날 걷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자세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하루에 몇 보를 걸어야 할까요? 만보 걷기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 대규모 보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무릎 관절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시니어에게 하루 6,000보에서 8,000보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의 한 연구팀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가진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조사를 한 결과 하루 6,000보를 꾸준히 걷는 그룹에서 관절 기능이 크게 유지되었고 일상생활 장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면 12,000보 이상을 매일 걸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관절 통증과 부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자신의 무릎 상태에 맞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걷기를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보조 요소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 선택입니다. 시니어 걷기에 가장 중요한 신발 조건은 쿠션 안정성, 그리고 발 앞쪽의 유연성 이 세 가지입니다. 뒤꿈치 쿠션이 1.5cm에서 2cm 정도 있어야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하고 발의 옆쪽 지지대가 단단해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발 앞쪽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 있어야 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낼 때 발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낡은 운동화를 계속 사용하시는데 쿠션이 사라진 신발은 맨발로 콘크리트를 걷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무릎에 전달합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걷기용 신발을 교체하시는 것이 무릎 건강에 직결됩니다. 다음으로 걷는 지면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위를 매일 걷는 분들은 흙길이나 잔디밭에 비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능하다면 공원의 흙길이나 고무 소재 운동장 트랙처럼 충격 흡수가 되는 지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약 7배에서 8배까지 증가합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무릎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걸을 때 약 3kg에서 4kg이 추가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체중을 단 3kg만 줄여도 매 걸음마다 무릎이 부담하는 하중이 최대 12kg 가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중 조절이 무릎 건강에서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필수 의학적 과제인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걷기 전후에 드실 수 있는 음식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걷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면 근육에 빠르게 공급되는 탄수화물과 함께 칼륨이 근육 경련을 예방해줍니다. 걷기 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달걀 또는 두유 한 잔이 운동으로 미세하게 손상된 근섬유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관절 건강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탁월한데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면 무릎 주변의 염증 반응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릎에 염증이 있으면 걸을 때 더 많은 통증이 느껴지고 그 통증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고 자세가 틀어지면 또 무릎이 더 손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음식으로 염증을 관리하는 것이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걷기 운동을 아예 중단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 전문의들은 가벼운 퇴행성 관절염 단계에서는 적절한 걷기 운동을 계속하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의 영양 공급이 차단되어 오히려 더 빠르게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연골 자체에는 혈관이 없어서 걷기나 움직임을 통한 압력과 이완의 반복이 관절액을 연골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유일한 영양 공급 방법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이 마르고 갈라집니다. 물론 통증이 극심하거나 무릎이 크게 붓거나 열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급성 염증이나 관절 손상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7일 무릎 살리기 걷기 챌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무릎이 약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물리치료사들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일차와 2일차는 준비 단계입니다. 실제 걷기보다 워밍업 루틴을 익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앞서 말씀드린 5분 워밍업 루틴을 연습하고 실제 걷기는 10분에서 15분만 10일자 발 자세와 3단 보행에 집중하면서 합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후에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각 30초씩 하고 마무리합니다. 3일차와 4일차는 적응 단계입니다. 걷기 시간을 20분으로 늘리고 이제 팔 스윙과 상체 자세를 함께 의식하며 걷습니다. 여전히 빠른 속도보다 올바른 자세가 우선입니다. 중간에 무릎이 불편하면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잠시 멈춥니다. 이틀 연속 운동 후 하루 쉬는 패턴을 추천합니다. 5일차와 6일차는 발전 단계입니다. 이제 인터벌 워킹을 도입합니다. 3분 보통 속도 걷기, 3분 약간 빠르게 걷기를 번갈아 반복하며 총 20분에서 25분을 걷습니다. 2단계에서 처음으로 허벅지 근육이 걸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이 활성화되는 신호입니다. 7일차는 점검 단계입니다. 이번 주 걷기를 복습하며 어떤 자세가 아직 어색한지, 어느 순간에 무릎이 불편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다면 이미 무릎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충격의 상당 부분을 줄이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7일 이후 무릎이 한결 가볍다고 표현하십니다. 기적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자세로 무릎에 가하던 불필요한 압력을 제거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을 충분히 키울 수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시니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을 하루 10회에서 15회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임상 연구에서 8주간의 의자 스쿼트 훈련만으로 무릎 관절 통증이 평균 47%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까치발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걸을 때의 충격 흡수 능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걷기와 병행하시면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효과와 적합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 최근 무릎 부상이 있었던 분,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와 함께 강한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와 먼저 상담하신 후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무조건 걷기를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높으신 분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벌 워킹의 강도를 조절하셔야 하며 전문의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걷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건강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 걷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인간의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취약한 관절 중 하나인 무릎을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자세 원칙과 인터벌 워킹, 워밍업과 마무리 루틴을 지켜 걷는다면 걸음 하나하나가 무릎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살리고 강화하는 기적의 운동이 됩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내 두 발로 걷는 것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올바른 걷기법 하나로 그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걷기 경험이나 무릎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